자, 오늘 수업도 진행해 보자. 우리 지금 나태함, 한가로움, 여유로움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고 있다. 이번에는 논술 공부 좀 하자.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시오. 이 글의 주장을 알아야 되겠지. 일단 이 글의 주장을 파악하며 해서 핵심 주장을 파악해서 그 주장을 찬성하는 내용 또 반대하는 내용을 다 포함해서, 물론 찬성만 하는 내용으로 작성해도 되고 반대하는 내용만으로 작성해도 돼. 근데 찬성도 하고 찬성하는 내용, 반대하는 내용 다 작성을 하고 그 중에서 자신은 이런 이유로 어떤 것을 선택한다,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겠지. 하나만 다 하는 것보다는 둘 다 얘기하고 처음부터 얘기할 때 어느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 결론으로 자기가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최종 결론으로 하고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유를 적으면 되겠지. 자, 첫 번째 이야기서부터 해보자.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가지 이야기를 핵심 내용만 정리한다. 그리고 나서 문제의 답안을 적으면 되는 거야.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 하이라이트 밑줄을 칠게 형광펜으로 밑줄을 칠 테니까 그거를 옮겨 적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문제 1번에서 선생님이 답안을 알려줄게. 재화가 공급되고 거래되는 시장 경제는 정교한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자, 시장 경제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시장 경제 집어넣으면 돼. 그렇지? 자,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아담 스미스의 내용이니까 이게 중요 핵심 단어겠지. 이 질서는 신의 명령이나 지배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지. 좋아하지 않는 이기심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시장 경제는 뭐라고? 아담 스미스에 의하면 시장 경제는 이기심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즉 시장 질서는 개개인이 열심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부 다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중요하다. 이기심. 보이지 않는 손, 이것도 중요하겠지?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네. 이끌려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시장 질서가 접혀간다는 거야. 서로 막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춰서 좀 더 많이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가격을 올리면 안 팔릴 테니까 가격을 올리지도 못하고, 이런 거지. 자, 시장 경제에서 심히 갖춰야 할 덕목은 가능한 한 이기적으로 타인과 경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 덕목이 너무 길다. 덕목은 이기적, 경쟁, 이런 게 덕목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타심을 갖고 보통 그렇지. 보통 도덕적으로는 늘 반대 의견은 이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는 가르침을 수없이 받아온 시민들,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삶이 시장 경제를 관통하는,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그런 뜻이야. 시장 경제를 제어하는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선뜻 수용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사적인 이익 추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지?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가 보이지 않는 손이지. 보이지 않는 손. 타인의 복지를 위해 공헌한다는 내용까지 확정되면 더욱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 지금 선생님이 밑줄 쳤던, 형광펜으로 봤던 이런 것들 중에서 더 핵심 내용을 1번에 옮겨 적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금은 그 문장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논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1번에 이렇게 간단한 핵심 단어들을 옮겨 적으면 된다. 자, 알겠지? 답안을 한번 가볼까? 40. 여기서 1번에 여기에 금방 적었던 형광펜으로 적었던 그런 단어들을 적고 나서 이 적어진 단어들을 활용해서 정식 답안은 여기 다음 페이지에 있다. 600자로 적는 거지. 답안을 적으면 된다. 자, 5분 정도에 작성해. 1번. 자, 1번 다 한 사람만 2번으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간다. 1번 다 한 사람만 넘어간다. 자, 흔히 우리들은 따뜻한 심성, 우호적인 성격이나 온정, 좋은 것들이지. 따뜻한 심성, 우호적인 성격이나 온정, 그리고 이성이나 자기 억제에 의해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미덕이 우리 세상을 받쳐주고 있다. 받친다. 그치? 예. 하지만 16세기 후반 영국의 지식인들은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지 이것들만이 아름다운 미덕이지 아름다운 미덕들만이 결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경멸과 배척이 대상이 되는 이기심 그리고 이기심과 같은 세상의 악들이 인류의 경제적, 사회적 생존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러한 시장 질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질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었던 것이다. 시장 질서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얘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이기심 또는 이기심에 의한 경쟁이 질서를 생성시킨다. 아까 약간 얘기했지. 기업은 스스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하며, 그렇지? 좀 많이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면 정말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제품들을 만들겠지, 싸게. 나가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그렇지?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 수요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술이 개발이 되고 인간의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겠지. 이기심이. 이런 기업 간의 경쟁은 다른 기업이 자사 제품의 값을 마음대로 올려받지 못하게 하는 역할, 가격 제어지치, 제품의 값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프라이스를 제품의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지.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재화가 공급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야. 뭘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경쟁 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감시와 규제, 그렇지? 뭔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보도하면 자기 제품이 더 잘 팔릴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겠지. 실제로도 그래. LG와 삼성 사람들은 그 정기적으로 타사 제품을 사서 기술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다. 규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한다. 자, 알겠지? 여기에 밑줄 친 내용들을 옮겨 적으면 된다. 그 옮겨 적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중에 답안을 쓰면 되는 거야. 자, 5분에 정리한다. 자, 다 한 사람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간다. 자유로운 기업 간 경쟁은 저와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는 기능. 자유로운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하다는 거지. 이기심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 배분이란 효율적 배분이란 얘기가 나온다. 생산된 재화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되는 경우
희소한 자원을 투입하여 생산된 재화가 그것이 전혀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겠지.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가게 하는 거야. 그런데 소비자들 가운데 과연 누가 어떤 재화의 소비를 어느 정도 절실하게 원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나 자유 경쟁 시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자유 경쟁하지 않고 그냥 예측하면 그게 안 되는데,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야. 즉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수요가 증대하게 되겠지. 수요 증대. 가격은 상승. 서로 살 사람이 많으니까 좀 비싸게 불러도 옛날에 30% 마진을 남겼는데, 아니야, 한 10%만 마진을 남겼는데, 이거 봐라, 잘 팔리네 하면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마진을 더 높이는 거지. 이로 인해 가격을 부담하면서 그 재화를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재화가 배분되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많은 사람이 찾게 되면 가격을 올려서 정말 원하는 사람만 그것을 갖는 거죠. 비싸더라도 사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차단되는 것이다. 가격을 올렸더니 이건 너무 비싸, 안 사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그 재화가 가도록 하는 아주 효율적 역할을 하는 거야. 굉장한 역할이지. 이런 상황은 시장 질서를 낳고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하는 이기심과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되게 중요한 기능이지. 스미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국 사회 전체 이익의 동상. 사적 이익이 결국은 사회 전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야. 그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야. 돈을 벌려고 빵집을 운영하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간장 공장을 간장 가게를 양념 가게를 운영하는 거지. 우리의 경제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도덕성이지. 도덕성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는 것이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을 얘기하면 알아서 정점이 또 생기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유지시키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인간성, 도덕성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 때문에 세상은 발전하고 유지한다는 그런 얘기다. 자, 정리해봐. 자, 5분 정도에 정리한다. 다 했지? 다 한 사람만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기심, 이기주의를 죄악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죄악. 지금까지 수없이 시도된 새로운 제도와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도 인간의 이기적 본능을 장기적으로 미룬 거야. 이기적 본능을 잘 반영하지 못한 거야. 이런 인간의 이기적 본능을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같은 것들이 다 실패했다는 거야. 그리고 또 조직을 움직이고 지휘하는 사람들이 갖추지 않으면 안 될 리더십에도 이기심이 적용된다고 하네. 그 본질은 조직의 목표와 조직원 개개인의 이기심이 부합되는 상황이나 여건을 조성하는 능력이 아닐까? 이기심 중심으로 조직도 운영해야 한다. 그들에게 조직의 이익을 주고, 그리고 회사에 이익을 주는 거지. 회사에 이익을 주고, 또한 각각 그 사원들의 이익을 주는, 각각 이익이 부합되는 잘 맞는 그런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주 훌륭한 리더십이란 거지. 자, 맹자의 서설이란 책에서도 요순의 법이 아주 최고의 황제지, 중국 최고의 황제,
요임금, 순임금. 요순의 법이 만세의 법이 되는 것은 오로지 본성, 이기심을 충실히 쫓아갔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타고난 본성, 바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치세, 세상을 다스리는 핵심이고 발전의 요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된다. 자, 여기서 보면 이기심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새로운 제도, 문화, 그리고 회사의 운영 또는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핵심이고 발전의 요체되고까지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과도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자, 어쨌든 이 제시문의 내용을 자, 우선 네 번째 정리, 핵심 내용을 리서치 내용을 정리하고 알겠지? 네 번째까지 정리한다. 5분 정도에 정리한다. 그리고 다 정리한 사람은 이제 본 문제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자. 600자로 이제 답안을 쓰는 거지. 앞에 핵심 단어들을 정리한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시문의 내용을 이용해서 글을 쓰는데 그대로 옮겨 적으면 감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핵심 내용을 핵심 단어들을 적고 그 핵심 단어들을 이용해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볼게. 다음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하시오. 단, 이 글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시오.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다 포함시키든지 옹호하는 내용만, 찬성하는 내용만 포함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내용만 포함시켜도 되지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논술할 때 찬성하는 면도 이렇게 쭉 얘기하고 반대하는 면도 쭉 얘기해서 그 중에서 내 생각은 이렇다, 찬성한다. 단 이런 면에서는 나는 이런 면에서까지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것이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겠지. 자, 지금 선생님이 말한 대로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선생님이 말한 내용을 잘 이해한 후에 그 다음에 작성하면 된다. 자, 600자로 시간은 10분이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자, 이게 핵심 주장 내용을 파악했잖아. 그치? 이 세상은 도덕과 윤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 철학 이런 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이 세상을 지배한다. 심지어 문화나 조직이나 회사나 문명까지 국가 운영까지 이기심이 지배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는 찬성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대하는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이런 점에서 나는 핵심 주장 내용을 이기심에 대한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쓰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쓰면 되겠지. 자, 10분 동안 쓰자. 자, 다음으로 넘어간다. 다음은 우리 고전 읽어보자. 고전. 다음 고전 인문 고전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야. 바스콘셀로스란 작가가 쓴 거지. 나의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 작가야. 브라질 작가 바스콘셀로스가 1968년에 발표한 소설이다. 한 60년, 50년 정도 됐네. 제제, 제 주인공이지. 윤기뉴, 나무 이름이네. 자, 그 다음에 포르투갈 아저씨지? 포르투갈 사람. 독서 노트 쭉 적어보자. 자,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5명. 한 명당 100자로 쓰는 거니까 자세하게 쓸 수 있겠지. 특징을, 어떤 사람, 등장인물의 특징을 대충 쓰지 말고 아주 자세하고 특징
잘 기술해야 된다. 그다음에 등장인물 중심으로 책 내용을 요약하면 되고, 그다음에 감명 깊었던 내용 두 가지 쓰고, 자, 교훈 쓰면 된다. 교훈은 뭐 한 가지만으로 400자 써도 되고, 두 가지로 400자 써도 되고, 세 가지로 400자, 네 가지로 400자 써도 된다. 최대 네 가지까지 쓰면 되겠다. 기간은 언제까지? 2주까지. 자, 알겠지? 우리 자,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우리 지금 독서 노트 양식이다. 두 번째가 책 내용 요약. 세 번째가 감명 깊었던 이야기. 네 번째가 정신 또는 교훈이지. 두 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가지도 괜찮아. 400점만 맞추면. 자, 여기까지가 독서 노트 내용이다. 자, 서머리 한번 해보자. 자, 너 고전 읽기는 다 이해했지? 이해가 안 된 사람은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라. 다시 강의를 듣자. 자, 우리 기쁘고 즐거웠던 사소한 작은 일 세 가지 한번 적어봤다. 그 다음에 디아프살마타에서 세 가지 이야기, 극장 이야기, 바쁘게 다니는 이야기, 또 천국에 갔던 이야기, 그치? 그리고 여유로움과 나태함에 대해서 교재 토론에서 나태함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지. 천자문과 명심보감 공부했고, 그리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우리 독서 노트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금 금방 했던 여기 빠져 있는데 다섯 번째가 사실은 논술이었지. 논술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여유로움과 나태함에 대한 단원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 여유로움과 나태함과 한가로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삼각형을 그려서 각각의 정의가 각각 조금씩 미묘하게 달랐지. 그런 내용을 써도 되고, 공부하면서 느꼈던 교훈을 적어도 되고, 자기 철학을 적어도 된다. 자, 알겠지? 시간은 5분이다. 여유로움과 나태함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이번 단원을 마치면서 느꼈던 바, 자기 철학,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 합리적으로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가치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적어보면 이게 바로 철학이 되겠지. 여유로움과 나태함에 대한 그렇게 한번 작성하는 거야. 자, 5분 안에 작성하고 이번 단원을 마치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유로움과 나태함 그리고 한가로움에 대한 공부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